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한 번쯤은 해외여행 가보고 싶다. 젊을 때는 일하느라 못 갔는데, 이제는 건강만 허락한다면 멀리 가보고 싶다. 그런데 막상 비용이 걱정돼서 망설이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기분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2026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문화여가 지원은 영화, 공연, 전시회처럼 국내 활동 위주였죠. 물론 그런 것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해외에서 직접 새로운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또 다른 여행 이야기가 시작되는 셈이죠. 이 소식을 들으면 혹시 정말 내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단순히 여행을 보내주는 복지가 아니라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건강과 삶의 활력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약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돌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분들이 가장 원하면서도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활동이 바로 여행이라고 합니다. 또 해외여행을 다녀온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25% 높고 우울감은 30% 낮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이제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여행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복지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어르신들이 직접 세상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혹시 그럼 이건 단순히 여행만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하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이 제도의 진짜 목적은 어르신들의 정신적 회복과 삶의 활력 회복에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마음 치유의 여정이기도 하니까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님 힘드시잖아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라고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바로 그 문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해외여행 경비 지원 제도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대상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제도가 생겨난 배경에는 단순한 복지의 확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르신의 행복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년기 복지라고 하면 주로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이 중심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외출과 여행이 제한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셨습니다. 외로움, 무기력감, 우울감이 크게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42%가 지난 1년 동안 외로움을 자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6년부터 어르신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외여행 복지 바우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여행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복지의 새로운 형태를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선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나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어르신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즉, 경제적인 이유로 여행을 쉽게 떠나지 못했던 분들이 먼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후 예산이 확대되면 점차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지원이 넓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돈 있는 사람만 누리는 여행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갖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느라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던 분이 계셨다고 해봅시다.
이제 그분도 나도 가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런 변화는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험적으로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024년부터 노년 여행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결과 참가자들의 행복지수가 평균 18%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후기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역 단위의 성과를 토대로 전국적인 지원 제도를 확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행을 통한 마음의 회복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히 즐기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피로와 외로움을 풀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찾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제도는 단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시니어 세대가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낯선 곳을 걸으며 새로운 풍경을 보는 일, 외국인과 미소로 인사 나누는 순간, 그리고 나도 이렇게 멀리 왔구나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경험. 그런 순간들이 바로 인생 이막의 활력이 될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얼마나,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일 겁니다. 정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2026년 시범사업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의 해외여행 경비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이 금액은 항공권, 숙박비, 패키지, 여행 상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처럼 직접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지정된 여행사나 항공사 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여행을 떠날 경우 배우자에게도 50%의 추가 지원이 주어집니다. 즉,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동남아 3박 5일 여행 상품이 150만 원 정도라면 바우처 덕분에 절반 가까운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여행의 규모나 목적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이번 제도는 한 번쯤은 떠나볼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낯선 나라의 공기를 마시며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고 있구나라는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바우처는 기존의 문화누리 카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별도의 여행 전용 카드가 발급되고 여기에 연간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사용처 역시 정해져 있어서 지정된 항공사나 여행사 또는 정부와 협약된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은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고 또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김순자 어르신 72세는 평생 서울 밖으로 거의 나가본 적이 없었지만 올해는 꼭 일본 교토의 벚꽃을 보러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김 어르신처럼 오랜 꿈을 품고 계셨던 분들이 현실적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비와 숙박비의 부담이 줄어들면 남은 금액으로 맛집이나 기념품을 즐길 여유도 생기겠죠. 게다가 정부는 단순히 바우처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 전용 여행 프로그램과 건강안전 지원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이 동행하는 안심여행 패키지, 노년층 맞춤형 일정 조정 서비스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여행 중 불편하거나 긴급 상황이 생겨도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시범사업은 2026년에 저소득층 20만 명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고 이후 2027년에는 소득 하위 50% 전체로 확대됩니다. 최종적으로는 2030년 이후 전국의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단기간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계별로 진행되는 이유는 제도의 안정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여러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여행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바우처를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복잡하지 않게 신청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집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입니다. 신청 시에는 연령만 65세 이상, 과소득 기준을 확인하게 되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나 소득 하위 50%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심사 후 바우처가 지급되면 앞서 말씀드린 여행 전용 카드가 발급됩니다. 이 카드에는 연간 지원금이 충전되어 있으며 지정된 결제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가 도착하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 투어 같은 지정 여행사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의 항공사에서 여행 상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협약된 온라인 플랫폼의 네이버 트래블, 카카오 여행 등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우처는 현금으로 인출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지정된 결제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여행 경비로 대체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본인과 배우자만 사용 가능하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 제도는 해외여행이라는 목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내 여행이나 다른 소비 용도로 사용하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목적이 분명히 해외 문화 체험을 통한 정신적 복지 향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복잡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담센터와 안내 전담 인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신청서 작성부터 여행 상품 선택까지 꼼꼼히 도와드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68세의 이정자 어르신은 인터넷은 잘 모르겠지만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직원분이 직접 도와주신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큰 특징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우처를 활용한 지역 연계 여행 설명회나 시니어 여행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일본, 베트남, 태국 여행 상담회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여행사 직원에게 상담받고 바우처 사용 방법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는 단순히 지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부터 여행까지 모든 과정을 동행해주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복잡해서 못하겠다는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바우처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 예정인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해외여행 바우처 제도를 단발성 복지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인 국가 정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2026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저소득층 약 20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도의 안정성과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게 됩니다. 이후 2027년에는 소득 하위 50%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이후에는 전국의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단계적 확대는 단순히 예산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시니어 복지를 하나의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의 여행 활동이 늘어나면 정신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효과가 함께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27% 낮고 우울증 위험이 35%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국내 여행 산업과 항공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은퇴 세대의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여행사, 가이드, 숙박업소, 항공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실제로 일본은 2018년부터 실버 트래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3년 만에 관련 산업 매출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이 제도는 세대 간의 연결에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부모님이 손주에게 그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가족 사진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는 일은 그 자체로 세대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할머니가 베트남에서 먹은 쌀국수 이야기,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본 벚꽃 사진 같은 이야기는 손주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해외여행 복지 바우처는 단지 휴가 지원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복지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미소가 사회 전체의 건강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시니어 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자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어르신의 행복이 곧 국가의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떠날 첫 해외여행이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우처를 사용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함께 실제 여행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는 팁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바우처를 사용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준비 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 첫 번째로 바우처는 현금으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즉, 지원금이 카드에 충전되어 있어도 ATM이나 은행 창구에서 돈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결제처 여행사, 항공사, 숙박 예약 사이트 등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는 예산이 다른 용도로 새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우처는 본인과 배우자만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 여행 경비로 대체하거나 자녀 명의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드님이 대신 항공권을 결제하거나 손주가 바우처를 이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확인되면 지급된 금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용 기한은 1년입니다. 즉,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발급된 바우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언젠가 써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혜택을 놓칠 수도 있으니 계획적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해외여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호텔 숙박이나 쇼핑, 식사 결제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철저히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 범위를 벗어나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어르신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사용처를 명확히 표시한 안내서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카드 발급 시 안내문이 함께 오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도 직원들이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 이제 실제로 여행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지를 고르실 때는 건강 상태와 이동 거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비행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같은 3, 5시간 거리의 근거리 국가가 적합합니다. 이런 곳들은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고 음식도 한국인 입맛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전용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정이 무리하지 않고 숙소가 편안하며 의료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과 하나투어가 협력하여 시니어 안심 여행 패키지를 출시할 예정인데 의료진 연락망과 긴급보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챙기셔야 할 것이 여권과 여행자 보험입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여행자 보험은 출국 전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병력 고지나 약 복용 여부를 미리 알리면 보험 적용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전에는 가벼운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혈압, 혈당, 관절 상태를 체크하고 복용 중인 약은 여행 기간보다 2, 3일치 여유 있게 챙겨가세요. 해외에서는 같은 약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준비하면 걱정보다는 설렘이 훨씬 클 겁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며 나도 해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제도가 가져올 정신적 사회적 변화와 실제로 어르신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행은 단순히 어딘가를 다녀오는 일이 아닙니다. 여행은 마음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일상에 익숙해지고 세상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낯선 곳을 걸으며 새로운 풍경을 보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은 그 자체로 마음의 젊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이 노년층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고 말합니다.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승훈 교수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아 활발하게 작동한다. 특히 길 찾기, 언어 소통, 계획 세우기 같은 활동이 뇌의 인지 기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여행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치료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정과 일에 헌신하며 자신을 뒤로 미뤄왔던 세대가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즐길 자격이 있다는 자존감을 되찾게 되는 거죠. 해외에서 마주하는 낯선 풍경은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실제로 2024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다녀온 65세 이상 응답자 중 82%가 삶의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답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파급력을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다녀온 어르신들이 동네 복지관이나 교회, 모임에서 경험을 나누면서 여행 공동체, 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함께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이 생기고 또 다른 어르신에게 용기를 주는 선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 손주 세대와의 대화도 훨씬 풍성해집니다. 할머니는 베트남에 다녀왔단다. 거기선 이렇게 아침에 쌀국수를 먹더구나. 할아버지는 일본 교토에서 벚꽃을 봤는데 한국이랑 또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가 손주들에게는 살아있는 수업이자 가족의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세대 간의 대화가 많아질수록 가족의 관계도 훨씬 따뜻해지죠. 경제적으로도 시니어 여행이 늘면 국내 산업이 함께 성장합니다. 여행사, 숙박업체, 항공사뿐 아니라 의료안전 서비스, 여행용품 산업까지 동반 성장하게 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실버 트래블 제도 시행 3년 만에 관련 일자리가 12%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진짜 목적은 여행을 통해 다시 삶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행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움직임이 다시 건강으로, 활력으로, 웃음으로 돌아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해외여행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달려오셨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여행을 떠나보세요. 바우처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한층 더 따뜻하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부모님, 친구분,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 소식을 꼭 전해주세요. 2026년부터 달라질 세상, 여러분의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됩니다.